나그네가 지금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보단 산에 오르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그냥 산속 풍경이고요. 어디를 봐도 길 흔적은 없습니다. 이 산을 여름이 되기까지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고 몇 가지 구실을 내세워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구실은 뭐니 해도 땀이었습니다. 땀. 이맘때. 오늘은 이곳 의성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입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햇볕이 마냥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이 시각까지 햇볕이 보이지 않는 흐린 가을 하늘입니다. 하지만 여름의 햇볕은 고맙기는커녕 귀찮은 존재가 되는데요. 바로 비오듯 흐르는 땀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어인일인지 여러 해 전부터 땀만 흘리면 땀띠가 생기고, 땀띠 그거 처음에 우습게 보았습니다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그걸 터뜨리면은 이내 주변으로 번지면서 땀띠의 주된 증상은 가렵고 따끔따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 산길, 여기는 약간 산길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나그네가 지금 약간 경사진 곳을 올라왔고요. 맥박이 몇 달 만에 산에 오르다 보니 숨소리도 약간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지막한 산 잔등 수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길 흔적이 보이는 것이, 이 길 따라 어딘가에는 무덤이 있을 터이고, 이 능선은 멧돼지 또는 고라니의 주된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멧돼지가 뒤집어 놓은 흔적이 아직 흙이 마르지 않은 걸로 보아 이 짓을 한 건 간밤이나 오늘 새벽일 겁니다. 따라서 멧돼지가 이 산길을 제 영역이라고 의시되면서 나그네보다 먼저 앞서 간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회당을 출발할 때는 함께였습니다. 아기 강아지들도 이제는 나그네의 목소리 또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쪼르르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들에게 매일 우유를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꼬마 강아지들 6 중에 하나, 제일 겁이 많은 한 애를 빼고 5마리가 약 50m 이상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숨소리 납니다. 저기 팔봉이 화면에 등장했고요. 여기 나타났습니다. 어미개 칠봉입니다. 얘들아 같이 가자. 니들만 앞서가면 뭐 어떡하냐. 쟤들은 늘 저렇습니다. 시들이 잘났다고 산에 오면 항상 저렇게 잠깐, 나그네와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잠깐 옆에 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는,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도 이 두 녀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또 내빼버렸습니다. 하여간
잠깐 칠봉이 얘기를 좀 하면요. 칠봉이가 2017년 5월부터 나그네와 동물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요. 몇 년 동안은 아기를 갖지 않고 도도하게 살기에 좀 별난 개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수행하는 또는 수도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첫 임신을 했고 첫 출산에 6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둘은 전주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분양시켰고요. 또 하나는 도령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그네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은 또 원하는 사람한테 주었고요. 남은 하나가 바로 팔봉이입니다. 팔봉이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나이로 그렇다는 겁니다. 칠봉이도 나그네가 산에 갈 준비를 하면 저 처지에서는 나그네가 장화를 신고 이상한 지팡이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다목적 지팡이입니다. 이게 가령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하여간 그저 지팡이 부실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자루가 긴 나지입니다. 나그네가 산행을 할 때는 꼭 이걸 들고 다닙니다. 하여간 어미게 칠봉이는 산에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는 자신이 어미개라는 사실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0여 분 전에도 그랬습니다. 마당을 딱 출발하고서 첫딸 팔봉이와 함께 먼저 앞서 내빼고 제 아기 5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아기 강아지들하고 잠깐 유도하려고 천천히 가는 사이에 칠봉이와 팔봉이가 약 100m쯤 올라가다가 멈추어서 나의 동태를 살피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출발하고서 두 녀석이 가까이 와서 모습을 드러낸 게 지금 2~3번밖에 안 되고 또 어디론가 내빼고 없습니다. 나그네가 지금 걷는 이 산길로 비해당에 돌아가려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름 내내 1시간 정도 되는 이 뒷산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깊어가고요. 이제 가을에 한복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 또는 한겨울과 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길의 방향을 트는 분기점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사리밭입니다. 문제는 고사리밭 한가운데 흙무덤이 있는데요. 여기에 묻힌 영혼은 죽었어도 가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추석을 앞두고 후손들이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 무덤은 흔적조차 없어지고서 저 무덤 속에 든 영혼은 죽었어도, 육신은 없으면서도 죽었어도 자신들이 자식을 두었다면 그 자식과 또 그들의 자식을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무덤을 저렇게 방치한 걸 두면은 나그네가 가끔 산을 타다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방치하기 전에
저 무덤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좀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도 말입니다. 죽은 영혼도 절어할진데 가끔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지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독거노인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독거노인,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혼자 살아서 독거노인이 된 경우보다는 한때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두고서도 자식들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독거노인들도 꽤 있는 걸로 나그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좀 전에 말한 무덤 속의 저 영혼, 후손들이 1년에 한 번도 찾아주지 않는 저 무덤 속의 영혼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산길은 거의 수평길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도 약간 산길 냄새가 납니다. 이 길의 주목적도 산짐승입니다.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거 어디서 나타났다가 지금 저 보이는 거는 칠봉입니다. 이 팔봉이도 아마 곧 나타날 겁니다. 팔봉이는 제 어미가 하는 게 저한테는 모든 게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팔봉이는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잠깐 제 엄마를 놓치고 뒤에서 잠시 후면 또 후다닥 나타날 것 같습니다. 녀석이 먼저 제 엄마를 앞질러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낫을 이고도 둬도 되겠지만은 이게 나그네가 또 언젠가는 이쪽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팡이는 만능입니다. 이렇게 쳐두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산길을 몇 번 돌지 말했죠? 칠봉입니다. 칠봉이가 다시 지 엄마를 따라 잡으려고 헐떡헐떡 뛰고 있습니다. 엄마 그쪽으로 갔다. 맞아, 엄마 따라가봐. 팔봉아 그쪽 맞아, 엄마 따라가. 저 녀석 꽤 착합니다. 근데 저가 태어나서 나그네가 저한테 사랑의 손길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제 어미처럼 이제는 의젓한 성견이 되었는데도 저한테 나그네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엄마는 나그네한테 매우 친한 척을 잘합니다. 뭘 주면은 아니면은 뭘 주기를 바랄 때 칠봉이가 먼저 나그네한테 뽀뽀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팔봉이도 시샘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지 몸에 손을 살그머니 대려 그러면 후다닥 내빼버립니다. 가끔 보면 저 녀석이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그네는 좀 측은하게 여기는데요. 팔봉이가 어렸을 때 칠봉이가 쟤를 데리고 아마 여기도 왔을 겁니다. 멀리 와서 쟤를 떨어뜨리고 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나그네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며칠 만에 찾아왔고요. 또 한 번은 근 일주일 만에 오지 않기에 이제는 제 어미 칠봉이에게서 독립하여 외롭게 또 산속에서 살겠거니 했는데 웬걸 또 왔더라고요. 그러자 칠봉이의 반응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은 제 새끼를 심하게 괴롭히는 걸 나그네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그네가 칠봉이한테 그랬습니다. 칠봉아, 너 나랑 둘이 살면
외롭지? 팔봉이가 옆에 있으면은 넌 좋겠지? 그리고선 또 팔봉이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봉아, 너 혼자 살아가려면 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니? 엄마가 있으니까 너 좋지? 엄마가 널 항상 지켜주지? 다 커서도 너는 엄마한테 아기야. 그러니까 엄마 존경하고 엄마한테 대들거나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두 모녀가 이제는 막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진짜 둘이 피 터지게 서로 물고 뜯은 흔적이 있었고요. 그때 나그네는 둘이 서로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두 녀석이 용감하게 멧돼지와 싸우다가 그렇게 다친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어미개가 월등히 산양 기술 또는 싸움을 하면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팔봉이가 절대 제 엄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멧돼지가 진흙에 목욕을 하고 와서 비벼놓은 흔적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 소나무는 죽었습니다. 사방 360도로 카메라를 잡아 보겠는데요. 멧돼지가 얼마나 털이 뻣뻣한지 이 두꺼운 소나무를 360도로 다 이렇게 수피를 긁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소나무는 잎이 보십시오. 저건 이제 저 소나무를 죽인 건 멧돼지입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멧돼지는 우리 인간처럼 손이 없으므로 제 등을 긁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런 나무를 이용합니다. 그 바람에 저 소나무는 자연에서 같은 나무와 또는 다른 나무와 경쟁해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멧돼지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제 명대로 못 산 소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미개 칠봉입니다. 칠봉아, 천천히 가. 나랑 같이 하자. 나 길 모른다. 이제 여기입니다. 칠봉이가 정확히 길을 알고 있는데요. 저기 칠봉이가 보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산을 내려갈 겁니다. 처음엔 산을 올랐다가 거의 비해당을 두고서는 둥그스름하게 길을 돌아 가야 하므로 이제 그 둥그런 원형 지점을 지나서 산길을 내려가는 곳까지 왔습니다. 칠봉이가 거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그네가 비해당에서 이 1시간 코스 산행길을 개척할 때 이 지점, 즉 비해당으로 돌아가는 이 지점을 몰라가지고 몇 번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산속입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단일 품종 소나무가 가장 많고요. 소나무 틈에 졸참나무가 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기는 산길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는데 여기도 멧돼지 발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여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기네요. 요게 짐승이 다니는 길입니다. 엄마 어디 갔어? 팔봉아, 나랑 같이 가야지. 이 지점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팔봉이 앞에, 팔봉이가 막 지나간 저 나무 좀 보십시오. 하트 모양 또는 이렇게 어떻게 비치면 알파벳 G자 같이 보이는 이 나무도 죽었습니다. 이 나무 보십시오. 위에서 보면은 이 나무는 왜 죽었냐 하면은 여기까지는 건강하게 자라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치면은 허리 또는 등뼈가 굽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연 도태한 것은 쭉 따라가 보면은 소나무이면서도 이 소나무는 자신이 햇볕을 받아 생존하려고 키를 너무 많이 키운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가 여기가 부러지면서 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이런 나무 보는 게 재밌습니다. 이 일대에 재처럼 아까 재 같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죽은 나무들인데요. 쓰러진 건 이거 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한 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연 환경인데요. 그보다는 이 나무들이 너무 경쟁을 한 탓입니다. 아까 잠깐 말한 바와 같이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연 도태한 것은 이 일대가 예전 같지 않고, 예전 같으면 나무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살릴 나무와 죽일 나무를 정리해 가지고 땔감으로 활용했는데요. 우리의 주거 생활이 바뀌면서 자연에서 인간이 개입하면 이렇게 나무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힘겨운 싸움, 즉 키재기를 하다가 이런 치열한 전투 현장을 남기곤 합니다. 식물들도 먹고 살기, 동물의 먹고 살기식처럼 생존하기는 동물 못지않습니다. 우리 인간 못지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일대가 전부 그냥 식물의 치열한 싸움터였습니다. 쓰러진 건 다 경쟁에서 죽은 폐목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보다 꿋꿋한 나무들도 서로 싸움에서 지면 이 꼴이 됩니다. 산 또는 숲에서 우리가 수목을 마냥 아름답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듯 저들끼리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것이죠.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이, 산자락과 산자락이 만나는 골짜기인데요. 비가 오면은 이쪽에서 나그네가 내려온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실개천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깊은 산이 아니므로 산 잔등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실개천을 이루려면 비가 오거나 여름 장마 동안에만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제 산 힘든 구간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고요. 다시 산길은 아주 완만하게 내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닌 흔적도 있는 산길 맞습니다. 저 지금 얘가 뛰어내려온 저쪽에 무덤이 있고요. 저기는 후손이 다녀갔네요. 아까 그 소나무와 달리 이 소나무는 인간이 죽인 것입니다. 바로 저 위에 있는 무덤을 관리하는 후손이 올 가을에 이렇게 톱질해서 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인 나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것은 자연 도태한 소나무입니다. 이거는 근 반년 만에 나그네가 비회당 뒤산행, 소요시간 약 1시간 걸리는 산길을 걸으면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직거리였습니다. 여기서 비회당까지 남은 거리는 약 한 5분의 1 정도 되겠고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흐린 가을 날이지만 모두 기분만큼은 화창하게 가지시고 하루 잘 보내십시오.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 전해드렸습니다.